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잡놈이니까 운시와 운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운시, 운의 시작과 운의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시, 운종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이 간지 자체로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팔자가 뭐든 상관없다. 팔자가 뭐든 상관없고, 뭐라고요? 운시의 양이었지만 운종은 음이었건만이 처음이 좋은 놈은 끝이 좀 고달프겠고, 처음에 힘든 놈은 끝이 좋겠구나. 이것부터 이제 그 간지 자체를 가지고 이미 생각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간지 자체에 대한 그 많은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고, 대체로 육친론 중심으로 접근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쪽 논리대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압력 차이라 했죠, 압력. 자, 밥솥도 뭐라고요? 압력 밥솥이죠, 그죠? 압력 밥솥. 자, 그래서 밀크 쉐이크를 해버리면 딸기를 어떻게 해요? 딸기를 많이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믹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것이 물인지 어느 것이 딸기인지 구별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있는 것은 뭐냐? 그걸 존재하게 하는 뭔가 압력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압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 압력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 동시에 어떤 공간에 있으면 압력이 높은 것에서 압력이 높은 곳.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엔트로피라고 그 문자 쓰죠, 그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압력이 뭐예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는 현상이, 엔트로피가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느냐 이게. 이렇게 생긴 산은 없죠, 그죠? 이렇게 생긴 산은 결국 뭔가 뿌리가 옆으로 부러져서 결국 이런 모양으로 결국 안정된 모양을 취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안정된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운동성이 결국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고, 양적인 상태나 음적인 상태를 만든다 이거죠. 양적인 상태나 음적인 상태. 그래서 양음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 차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뭐 오버워크가 되나요? 오버워크. 더 많이 구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또 튕겨 올라오는 그 운동 반작용. 이것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끝없이 뭐예요? 압력이 형성되었다가 해소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이라는 말로 뭐 이해해도 되고, 뒤에는 이제 우리 스피드로 이해해도, 스피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압력 차이를 해소하려는 운동이거든요. 그것으로서 결국은 뭐냐? 천지만물이 결국은 왕래한다 이거죠. 왕래. 가고 온다. 갈왕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왕래. 참 제일 쉬운 게 안 된다니까요. 왕래한다. 천지가 왕래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압력 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름과 강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구름과 강 이야기. 구름과 강. 자, 구름과 강은 어떻게 해요? 구름과 강은 그 구성의 이 자체는 뭐예요? 똑같이 H2O죠, 그죠? H2O다. 화학적으로 H2O고, 뭐다? 물이다, 이거죠, 물. 자, 이 물이 무엇에 의하여? 압력 차이에 의하여 결국은 뭐가 돼요? 구름이 되고 강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되고 강이 되었다. 이 구름과 강은 결국 서로가 다른 운동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바다로 가요? 아니면 산으로 가요? 산, 1, 산, 2, 바다. 바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천재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천재반이기 때문에, 이 바다로 간 물은 또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바다로 간 물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구름이 되죠. 그죠? 자연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 구름이 되어 뭐라고요? 구름이 되어 결국 있다가 그 무게가 뭐예요?
압력 차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 결국 뭐라고요? 다시 떨어져 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되어 떨어지고 뭐가요? 다시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결국 뭐가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닷물을 다시 또 구름에 이르러서 이렇게 뭐 한다고요? 천지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대자연이 순환하는 큰 보편적인 운동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강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겨울을 만나면 얼음도 되죠, 그죠? 얼음도 되고 또 바다로 가서 뭐가 되고 수증기도 되고 이렇게 천지 만물은 뭐라고요? 그 압력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하는데 그 압력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오죠, 그죠?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무엇이요? 이렇게 구름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거? 강한 압력을 결국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과 강을 오가는 것이다. 역학의 원리란 무엇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의 어떤 원리를 공부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이 변화란 뭐라고요? 이 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것은 무엇이 되고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 그것이 무엇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의 기본적인 큰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얼음이 뭐 된다? 얼음을 끓이면 뭐가 되고? 물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무엇에 의하여? 외부적인 압력이나 환경에 의하여 그 모습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존재 양식이 됩니다. 존재 양식. 존재 양식. 이 대자연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모양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 변하면 죽어요. 인간이 하루에도 뭐예요? 열받았다가 열식었다가 명랑했다가 우울했다가 이것이 왕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생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테마는 엄청나게 크네요. 보니까 까닭이 나오고 가가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물어봐라. 야, 니는 까닭을 아느냐? 당신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사의 차이는 뭐냐? 생사의 차이. 삶과 죽음의 차이. 움직임. 그렇죠. 스피드, 움직임. 동부동이죠. 동부동, 그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부동이냐.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스피드 차이 돼요. 스피드 차이. 모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액트, 은액트예요, 디스액트예요. 하도 오래돼가고. 하여튼, 디스액트 맞습니까? 액트리스 아니에요? 액트리스는 형용사로 쓸 것 같은데요. 하여튼, 포괄해가지고 스피드 차이를 합시다. 그래서, 제트기가 보면은, 달팽이는 죽은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까? 제트기에 볼 때는 달팽이가 죽은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달팽이도 걷고 있죠. 그래서 대자연은 사실은 생사가 사실 별 구분이 없어요. 생사의 벽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벽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냐면 움직임이 큰 것이 움직임이 작은 것을 보면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음. 그러니까 제트기가 달팽이를 죽었다고 말하더라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스피드 차이에 결국 불과한 것이다. 이 스피드의 차이를 무엇이 오느냐? 바로 이런 어떤 환경이죠. 환경. 그 환경을 말하는 때 우리가 압력 차이, 그죠? 환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압력 차이. 그래서 압력 차이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물도
구름으로 존재했다가 결국은 뭐라고요? 강물이나 바닷물로 얼음으로 돌아갔다는 순환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함정에 빠지는, 여러분 역학 공부하면서 습성에 제일 많이 빠져드는 게 뭐냐?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쁘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구별. 좋고 나쁨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몸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자, 어떤 날은 뭐예요? 비에 젖고, 어떤 날은 뭐에 대고, 김에, 그죠? 수증기에 대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여름에 수증기에 대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푹푹 찐다라고 찐다. 그러니까 내 몸을 찌니까 실제로 전기가 밑에 올라가 찌니까 찐다고 하요. 푹푹 찐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푹푹 찌던 이 놈이 방향만 싹 바꾸니까 뭐예요? 방향만 싹 바꾸니까 시원한 비가 돼요. 그죠? 예. 비가 되어서 뭡니까? 시원한 비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뭐냐? 사랑을 받을 땐 뭐라고요?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을 못 받을 때는 괴롭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놈과 동시에 차라리 만나지나 말았을 것을 뒷날에 이렇게 바로 이 나쁜 놈이 된다. 이 나쁜 놈. 그죠? 이렇게 뭐예요? 만물은 운동 방향에 의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좋고 나쁨이 그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지 원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큰 틀을 우리가 잘 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돌고 돈다 이거죠. 운명은. 그래서 노래도 있죠, 그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팝송 그 프라우드 메리 그죠? 롤링.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롤링. 빅휠, 그죠? 큰 바퀴가, 이쪽 법률 운명의 바퀴예요. 빅휠, keep on burning. 이 운명의 바퀴는 끝없이 탄다의 버닝인데, 그죠?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죠? 계속 돌아간다, 운명의 바퀴는. 그래서 뭐가 되고요? 강물 되고, 구름 되고, 강물 되고, 구름 되고가 오고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절반은 왜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자꾸 뜰까? 그죠? 나는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자꾸 추락하고 있는데, 나의 추락과 상대방의 어떤 승천과 이것이 동시에 나타날 때 사람은 제일 괴롭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강물이 돼요. 그죠? 흘러갈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어차피 바닥을 깃기 때문에 내일 좀 더 바닥이 오더라도 큰 고통은 없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산호라면 어떻다고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해가 뜨지 않더냐. 그죠? 그래서 이어서 강물에서 바다로 들어갈 때 부른 노래 그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이제 바닥이다. 완전한 바닥이다. 이제 뭐만 남았다? 승천만 남았다. 그죠? 그래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쨍하게 했다가 돌아온다. 그 다 보면 대중가요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인생과 운명이다. 이게 인생과 운명. 그래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걸 뭐냐면 이제 이 강물을 지나갈 때 이제 우리가 운명을 안다는 것은 까닭을 아는 것이다. 까닭을 알기 때문에 뭘 원망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에서 강물을 서럽다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강물 서럽다. 근데 대부분 다 여기서 뭐냐면은 못 살겠다, 살겠다, 죽겠다 이런단 말이죠. 이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고생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고생. 그게 고생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 바다, 그죠? 고해란 말은 누가 쓰신 말이죠, 그죠? 예. 이 고생 바다라고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생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냥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부득이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먼 바다에 이르면 모세에 나는 수증기가 되어 다시 구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시간적으로 윤회를 오고 가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계를 말한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해탈의 영역이나 어떤 그 구원이란 말이죠. 종교적인 구원이고 인간의 삶은 이런 어떤 천지왕래 그 다음에 구름과 강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순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죽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못 먹고 귀가 있으면 못 듣고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죽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아침이 되면 뭐가 됩니까? 또다시 태어나죠. 그죠? 또다시 태어나. 또 저녁이 되면 또 죽고. 그래서 죽고 태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도 끝없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숨 한 번 뭐예요? 내고 마시는 것도. 다 이것도 뭐냐면 왕래. 기운의 왕래, 교류를 통하여 결국은 생사가 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자연이 뭐라고 해요? 무릇 생사라고 하는 것은 두 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삶과 죽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압력차에 의해서 강이 바다 되고 바다가 구름 되고 구름이 강 되고 이렇게 끝없이 오고 간다.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역학 공부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가논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강물 내는 소리 절절절절절 이래요. 그죠? 강물 내는 소리 다 그저 그렇고 그죠? 바다 철썩이는 거 그저 그렇다. 그저 그런 소리가 있은 연후라야 뭐가 된다고요? 기미대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급이 보통 안아서 하는 공간이 보통 이 강이나 바다단 말이죠. 강이나 바다. 그 강이나 바다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길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는 사람 대부분 다 힘들어서 오고 세월 가서 잘 때면 안녕 도사님 안녕 이런 말 있거든요. 20년을 해도 20년을 이렇게 여기에 강물 이 바다에서 뜨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은 같이 막 고뇌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잘 될 때가 되었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전화를 해본다니까요. 적어도 여기서 수증기에 빠져나가면서 전화와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10명 중에 한 명, 두 명. 나머지 사람들 전화할 때 해본다고 띠리리리링 해가 전화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No problem. As you know. 제가 딱 그러고다니까요. 인자는 뭐냐면 날개 달았는데 도사님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더 심한 사람들이 그럴까요? 삐리리릭 해서 전화 딱 하면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오 who are you? 이란다니까요. 그네 누구요? 이러면 아 sorry 하면서 전화 끊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놀 때 그 서글픈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이 도사님은 결국은 이 바다에서 많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신자를 많이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배신을 많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구름되고 강물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뭐라고요? 이 물 입자가 H2O 요놈이 구름돼가지고 언제 어디로 돌아와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돌아올 때는 이제 그냥 노를 못 오죠, 그죠? 빈손으로 못 오고 이제 뭐라도 한 개 들고 오고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역학에서 결국은 제일 빨리 얘는 우리가 운명학을 우리가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대자연, 그죠? 대자연의 법칙. 천지 만물은 어떻게 다니느냐? 대자연의 법칙. 대자연의 법칙은 어떠한가? 법칙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을 도란다 하는데 도를 알았다. 그 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도를 먼저 깨달은 게 아니고 대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결국 도를 깨닫게 되는 건데 천지 만물은 무엇이 있더라? 압력 차이. 이 압력 차이 하여 뭐가 있더라? 유형과 무형이 있더라. 형태 있음이 있고 또 형태 없음이 있더라. 이거죠. 형태 없음. 형태 무형. 그래서 형태 있음이 있고 형태 없음이 있더라. 유형 무형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과 무형, 그 다음에 압력 차이에 의해서 뭐냐면 사이즈가 같다고 그러면 같으냐? 벽돌하고 뭐예요? 조만한 자그마한 종이 상자가 사이즈가 같으면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벽돌이 가라앉겠죠, 그죠? 벽돌을. 자, 이것이 가라앉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물과 벽돌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운동이 발생하죠, 그죠? 물 위에 살짝 놨다 이거예요.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벽돌은 안녕하고 가버리죠, 그죠? 이것도 뭐냐면 물과 벽돌의 압력 차이. 물론 전문 용어로 하면 그냥 비중 차이죠, 그죠? 비중. 물론 물에서는 비중이고 부피분의 질량, 그죠? 밀도가 밀도, 부피분의 질량. 갑자기 또 무슨 시간 돌아가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 밀도 차이. 밀도 차이는 결국 뭐냐? 압력 차이다. 이 압력 차이가 결국 유형과 무형, 공기하고 벽돌하고, 공기가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당연히 무게가 있죠, 그죠? 공기도 뭐냐면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인자에 의해서 이 허공 중에도 공기가 꽉 채워져 있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공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몸하고 사물하고 공기 차이, 압력 차가 크다 안 크다? 크다. 밀도 차가 크다 안 크다? 밀도 차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이 밀도 차이 때문에 유형과 무형처럼 구별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예요?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와 또 공기를 비교하면 공기가 유형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이 무형이 돼버리죠, 그죠? 공간적으로 볼 때. 거기에 다 뭐냐면 압력 차이라는 거예요. 압력 차이. 밀도 차이. 그래서 이런 그 압력과 밀도 차이에 의해서 결국 뭐가 운동성이 발생한다. 그죠? 운동성.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압력 차이를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보가 똑같이 뭡니까? 벽돌과 종이 상자를 물 위에 얹었다. 그런데 종이 상자는 뭐예요? 물 위에 떠 있고 벽돌은 땅으로 가라앉았다. 이거죠. 이것을 보고 통곡했다. 이거예요. 통곡을 했다. 왜 생긴 모양은 같은데 이렇게 가라앉느냐?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밀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바로 밀도. 근데 바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이 바보의 질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 같은 마음이 뭐냐면 대자연의 원리를 발견하는 더 큰 눈이라는 거예요. 그 아르키메데스예요. 그 유레카 있죠, 그죠? 그리고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밀도차를, 그죠? 그 임금님의 그 왕관에 금과 은의 비율을, 그죠? 금과 은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죠?
제작을 해가지고 금관이라고 바치니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명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뛰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유레카를, 그죠? 알았다. 뭘 차를? 밀도를 알았다. 밀도차를 알았다. 그것을 멀리 목욕탕 탕물이 넘치는 걸 보고 밀도차를. 이 바로 득도다, 득도. 아시겠습니까? 나는 왜 그대가 아닌가?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바로 득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와 나의 압력 차이 때문에. 이제. 자, 그래서 이 압력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운동으로 연결되고 그 운동은 결국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어떤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 정도만 사실 오늘 욕심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만 해도요, 이것만 가지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도대체 무엇이 바닷물을 구름되게 하고, 무엇이 뭐라고요? 구름이 비되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조건, 환경, 그럼 다시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 뒤에 가면은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이나 환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게 천명이 하늘이 부여해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부여해준 조건. 하늘이 부여해준 조건이 이러함으로 나는 뭐가 되어요? 나는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새가 돼요. 날아가리, 그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돼요? 비가 돼요, 그죠? 비가 돼요. 저 부분을 튕기면 비 속의 여인 되쁘지. 그 노란 레인코트에, 그죠? 왜 하필 그 노란, 그것도 노란도 아니고, 노란, 노오가 들어가야 돼요. 레인코트에, 비가 팍, 이 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건과 환경이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가, 수시로 받아받은 마음이 되었다가, 수시로 수증기처럼 끓다가, 수시로 뭐가 됐다고요? 구름처럼 고상하다가, 다시 뭐가 돼요? 비처럼 쏟아진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나 모양이 새로 1호 1흡이 한 번 숨 내쉬고 숨 마시는 순간에 무엇이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쪽에서 콧구멍에다 친다면은 어떻게 돼요? 호가 뭐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흡이 뭐가 되고요? 비가 되고, 그죠? 여기서 한다면 뭐가 돼요? 여기 호가 되고, 그죠? 이게 흡이 되겠죠, 그죠? 그 1호 1흡이다 이거예요. 1호 1흡이 사이에 무엇은요? 천지만물은 오고 간다. 천지만물은 오고 간다. 그러면 이 공기가 빨리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압력차다, 이거 압력차. 응? 내 밭에 여기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기압이 되니까 쏙 빨아당겨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압력 차이에 의해서 오고 간다. 여기서 진도 더 나가버리면 이제 음양론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조금만 터치를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 뭐냐면, 자, 이런 운동을 보고 결국은 옛날 사람이 뭐라 적었냐면은, 어떤 놈은 자꾸 어른이 이것을 모아갖고, 볕이 비쳐 만물이 펼쳐지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요? 해가 떨어져 어두우니 뭐예요? 음위, 쭈그러들더라. 쭈그러들고 깔아앉더라. 이것이 음이다. 그러니까 양과 음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결국은 운동을 말한 것이다. 운동을 말한 것이지 하늘을 양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땅을 음이라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냥지음이 이런 말도 니는 모르나 하지만 이건 바로 된 표현이 아니다.
그렇게 천은 뭐예요? 양동의 결과물이 드러난 것이다. 양동. 그 성질이 가벼워서 탁한 것이 별로 없고 성하여 펼쳐져 있는 것이다. 맑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은 뭐냐면 음동의 결과다. 음동. 음의 운동을 하여 지물이 되었다. 지상에 무엇을 써요? 밑으로 가라앉고 단단하고 굳어졌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천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라 하고 여인이라 하는데, 이 남자에서 운동을 취하는 것은, 남자는 뭐가 밖으로 툭 튀나와가지고 뭐 줄 게 있어서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보여지지만, 또 여인이 뭐라고요? 뭔가 부족하고 흑일해서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대체로 양운동을 많이 하여 밖으로 펼쳐져 움직이려고 하고, 때리 벌리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요? 당겨서 주워 담으려는 운동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동, 음동, 이것이 또는 양의 모양으로 펼쳐졌느냐, 음의 모양을 펼쳐졌느냐, 이것을 상징하여 이해를 구하여 수많은 것을 나열했을 뿐이지, 이 자체가 음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자, 이것이 이제 뒷날에 가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나 우리가 그 오행적인 인자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게 이제 팔자에 어떤 뭐 양의 인자가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양음이란 결국 뭐냐면 동부동,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이놈이 뭐예요? 더 양운동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놈이죠. 그죠? 이것도 양운동이 펼쳐지다 말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게 더 음적인 것이지, 이 땅바닥하고 비교를 하면, 요래 패인 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놈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고, 양운동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그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인자와 압력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압력차란 말이 이제 이 음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옆에 놈은 내리는데 나는 오른다 이거예요. 주가는 빠지는데 선물을 오른다. 이런 놈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비록 둘 다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주가라 치시다. 예를 들어 주가는 현물은 빠지고 있는데 거래소는 빠지고 있는데 선물은 오르고 있다. 이게 뭐냐면 뭐예요? 절대적 기준은 전부 다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움직여도 이게 활황이다. 활황 국면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소강 국면이다 했을 때 둘 다 소강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놈은 뭐예요? 내려가는 놈에 비해서 양적인 양운동을 하고 있는 놈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압력차, 주변과의 압력차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음의 개념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정립해 두는 것이, 문자에 빠져서 우리가 학문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빨리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강의를 해보면 제일 힘든 분들이 보통 3년 이상 공부해서 해요. 3년 이상. 3년 이상 공부한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처음에 음양 이렇게 하면 양은 더하기, 음은 빼기, 양은 높다, 음은 낮다, 하늘이다, 땅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나마 뭐냐면 제일 자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낮이다, 밤이다.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아주 양호한 거죠. 낮밤은 이 자체로서 하나의 우리가 문자로 치면 추상명사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 개념이 깔려 있죠.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낮이나 밤은 시간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좀 깔려 있으니까 낮의 어떤 운동, 기운, 기상을 양으로 이해해주는, 이건 상당히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양호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3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 들어보면 막 이제 그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 저걸 의무로 해석합니까? 동작 빠른 놈하고 남자 둘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예?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 동작이 빠르고 이 사람 동작이 느리다. 이러면, 이 사람이 양적이고 이 사람이 음적이잖아요. 그죠? 이 음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음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뒤에도 우리가 용진자를 하나 그려놓고, 예, 이것이 자세히 진도 나가면 우리가 당연히 선생님 이건 토에 속하고 양에 속하면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오행적으로 토에 속하고 뒤에 가면 우리가 문자가 서 지금 몰라도 됩니다. 토에 속하고 양에 속한다. 자축, 인묘진 순서도 모르야 이란다니까요. 5번째니까 홀짝 홀 이게 양 아니냐 이러면서 빠락빠락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머릿속에 딱 굳어버려서 굳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걸 못 가르쳐. 다시 이 개념을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음양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트기가 달팽이를 보면 뭐라고요? 음에 속하고 달팽이가 지가 딛고 다니는 땅을 보면 땅이 참 한심한 놈이거든요. 그죠? 땅이 음에 속하고 그죠? 자기는 양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대적인 압력 차, 상대적인 압력이나 동작 차이죠, 그죠? 스피드 차이에 의해서 양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근데 이 비교하는 수단이 가장 단순하면서 모든 걸 설명하는 수단이다. 뒤에 가면 오행도 배울 필요가 없다. 오행도 배울 필요도 없다면 아이고 저 선생도 약간 또 사이끼리 뭐 이 사자배기 선생한테 배웠는 것 이렇게 하지만 오행도 결국은 뭐냐면 오행론이 필요 없어요. 뒤에 가면 결국 음양론의 분화 속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닫혀진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자, 주식은 오르거나 내린다. 맞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이에요, 생물. 그죠? 생물은 뭐냐? 오르거나 내린다. 무성물은 뭐라고요? 비교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전체적인 만물의 비유를 하면 뭐라고요? 음에 속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나 생물은 반드시 동작이 있고, 동작이 있다는 것은 무슨 운동? 양운동이나 음운동. 그러니까 주식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놈이다. 살아있는 놈. 살아있는 놈은 반드시 뭐라고? 양운동과 음운동을 교차한다. 이거예요. 자, 빗물은 뭐라고요? 빗물은, 이렇게 순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을 통해서 유기화학이 있느냐, 유기체, 무기체 할 때 유기화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생명으로 따져서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이 자체로 대자연의 순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는요, 빗물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오른다. 그렇죠? 이것도 주식에도 적용되죠. 내리지 않으면 오른다. 작게 내리고 많이 오르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그죠? 그 하방경직성이다. 그죠? 이렇게 적게 내리고 많이 오르면. 그럼 아무튼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 증거는 뭐냐면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움직이면 양운동과 음운동을 끝없이 순환한다. 그리고 이 순환성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국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것의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못가락 하나도요, 자세히 보면 음운동, 양운동을 해요. 여름에는 못가락이 늘어진다, 쭈그러든다. 늘어지잖아요. 지도 보면 나도 는다 이래. 못도 길가에 버린 못도 여름이 되면 늘어났다가 겨울이 되면 쭈그러든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천지 만물이 다 사실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양운동, 음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의 주체를 우리가 뭐 땅의 운명을 말하기도 하고 이 사회의 운명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는 주제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운명이잖아요. 그죠? 인간 존재의 운명도 어떻게 해요? 이런 양운동과 음운동을 어떻게 왕복하고 있느냐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쭉 마시고 한 번 쭉 내뱉는데 이런 건 잘 안 된다는 거죠. 숨을 내쉬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반쯤 내쉬고 도로 마셨다가 다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방향을 잡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뭐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가더라. 그러면서 양운동을 어느 정도 실현한 다음에 그 단위가 크냐 작냐일 뿐이지 양운동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음운동으로 돌아오더라. 그죠? 그리고 음운동이 실현될 때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음운동이 실현되더라. 그러니까 12시간이 지나야 뭐가 돼요? 밤이 낮 되고, 그죠? 낮이 밤 되고, 이렇게, 하루 우리가 주야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도 음운동, 양운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호흡도 짧은 시간이지만 숨을 내쉬고 마시고. 이거 잘 안 되면 칼락칼락하죠, 그죠? 칼락칼락 거리면서 하는 것처럼 일정 방향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끝까지 내쉬는 숨이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뭐예요? 떨어지는 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원히, 그래서 다 하면, 이 궁하면 통하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궁하면 통하고. 여러분,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이다 말 변. 변한다. 다 할 궁자죠, 그죠? 다 하고 나면 통하고, 궁하면. 궁하면 궁즉 통하고. 궁즉 통. 통하면 변한다. 통적변이다. 통적변. 이렇게 통하면 결국 변한다. 이게 뭐냐면은 뭔가 어느 방향의 기운으로 다 하면 이제 뭐 한다고요? 통한다는 건 반대 기운이 뻐적하고 작은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도충의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도충의 원리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죠. 시계 쇠 구슬을 우리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고무줄을 가지고 빙빙 돌릴 때 극단으로 쫙 펼쳤을 때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 최대한 팽창되면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청력 인력이죠, 그죠? 청력이 물 떨어지는 경우. 그냥 그걸 도로 잡아 당기려는데 이 청력의 극단에 이르면 다시 뭐가 온다고요? 인력이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하면 통하는 겁니다. 인력의 맨 마지막 범주에 청력의 한도에 가서 다시 뭐라고요? 다시 인력이 통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오지 마라고 해도 또다시 인력적으로 확 오죠, 그죠? 끌려오는 쪽. 그렇게, 통하면은 결국 변하여 반대로 오고, 반대로 온다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인력의 극단에 이르면 다시 또 튕겨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지만물의 다니는 길은 뭐냐? 음운동, 양운동을 함으로써 순환하는 것인데, 음운동, 양운동. 이 음운동과 양운동이 순환하여 끝없이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뭐냐면 이 자리를 뭐냐? 궁통이라 했죠, 그죠? 궁통하여 변하는 거거든요. 가다가 여기로 오는 건 변이죠, 그죠? 궁하여 통하는 자리가 이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뭐냐면 반이 돼요, 반. 돌이킬 반자라는 반. 돌이켜서 온다. 이 돌이켜서 온다는 노자 노덕경에 보면은 반자 도지동이 돼요, 도지동. 반자라고 하는 것은 더 들어오는 것은 도의 다니는 길이다. 반자 도지동이다. 반드시 시세 분출을 크게 이룩하고 난 뒤에는 뭐가 있었다? 폭락장이 있었다. 예? 또 폭락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예?
조정을 마치면 이내 또 뭐라고요?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돌이킬 반. 그죠? 반등. 도로 반등하여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예, 생생불식. 낳고 끝없이 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뭐가 다니는 길이다? 도지동, 도가 다니는 길이다. 이거죠. 예. 생생불식. 생하고 생하여 불식한다.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생명력 있는 것이 다니는 길이다. 예. 자, 그래서 이것만 오늘 잘 들어가지고,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압력 차를 생각하라. 스피드 차이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만물이 다니는 방법에서 뭐라고요? 펼쳐지고 오므러지고, 펼쳐지고 오므러지고, 튀어나가고 도롭히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도 무엇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운명도 천지 만물이 다니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자연의 운동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불합리함이 많다 이거죠.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배를 띄워서 강물에 배를 띄워서 아무리 상류로 노를 저어도 낮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놨는데, 노를 저어가 이만큼 가놨는데 자고 올라오니까 도로 더 밀리가 있고, 또 밤새 낮에 내도록 노를 저어서 갔는데 자고 나니 또 오미 더 밀리가 있더래요. 이렇게 뭐냐면 바꿀 수 없는 뭔가 생의 큰 대세가 있다. 그래서 그 생의 대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응하라. 순응. 결국은 뭐냐면 순응할 줄 모른다는 것은 순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응에게도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다 이거죠. 순응. 그러니까 뭐냐면 어부가 예를 들어 고기를 잡는데 강물 위에만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고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항상 기회가 있다 이거죠. 기회가 있다. 근데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무엇이 있다고요? 결국은 살아가기 힘든 어떤 삶의 선택이 자꾸 만들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어떤 우리가 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순하다 이런 것도 순하다. 말 그대로 이 순도 되고 착한 순자로도 우리가 쓰지만은 이런 순자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연의 기운이나 외부의 기운에 그 순하여 간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큰 복전을 짓는 것이다. 복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복밭. 복전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밭이. 인간의 복밭은 바로 저런 순에 있어요, 순. 그래서 복은 뭐에서 생기고 겸양에 생기네죠, 그죠? 그 겸양이란 뭐냐면 뭔가 주변에서 오는 변화들을 내가 납득한다는 거예요. 납득한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 복밭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은 개인이 결국은 뭐냐면 복이 있어지고, 개인이 복이 있어진다면은 나라가 결국은 국리 아니면 국리민복 아닙니까? 국리. 나라를 이롭게 하고 결국은 백성을 복되게 하자. 국리민복의 생각을 잡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국리민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우리가 가서 명실의 세계, 명실을 상부한다 그러죠, 그죠? 명실을 상부하다는 것은 대체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분을 의미하고 실은 대체로 이익을 의미하는데 명분과 실리 중에서 어느 것이 대체로 양적인 것이겠다?
그러니까 명분이 대체로 뭐예요? 그 속성이 밖으로 펼쳐지기 쉬운 거죠, 그죠? 예, 실리는 뭡니까? 돈은 어디에요? 호주머니 짱 박는다, 밖에 이 머리 이고 다닌다. 예, 짱 박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은 대체로 음소에 모인다, 이거죠. 조금 어둡고 축축한 데다가 원래 돈은 짱 박아 놓거든요. 그죠? 밤은 어디로? 밤은 떨어져 날아간다, 떨어진다. 예, 그래서 좀 축축하고 좀 뭐예요? 이 낙엽 속에 갇혀서 이게 있는 거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강한 모양이 된다, 안 된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실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 근데 이것을 뭡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정보의 공유가 심화되다 보니까, 그 정보의 공유가 심화되니까 자꾸 명분에 사로잡혀 실리를 잃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지나쳐지고, 음이 오히려 흑열해진다. 그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뭐라고요? 생명력을 서로 조절해 주는데 이게 너무 양의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명분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만 잘 되면 막 흠집내가지고 한다 이거죠. 결국 모두 이익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골병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명과 실리를 뭐냐면 명으로 해결할 것과 실리로 해결할 것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수시로 뭐냐면 순환적으로 명분을 앞세울 때와 실리를 앞세울 때를 두고 가야 되는데 계속 명분으로. 그러면서도 왜 모순에 빠지느냐? 실리는 실리대로 취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양상군자란다. 도둑놈이 도둑놈. 구밀복검이다. 뱃속에 칼을 숨기고 말로는 좋은 말. 이런 이중적인 어떤 모순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음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꼬맹이한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꼬맹이한테 야 책만 읽지 마라. 고생문만 헐쩍 열린다. 그러나 뭔 알고 살아야 되느냐? 순천자는 존하고 천지 만물이 오고 가는 것이 비가 올 때 우산을 켜는 놈은 살아가고 이때는 이건 명분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선비는 뛰지 않는다. 그럼 우산을 펴야 된다 이거라요. 우산도 안 된다 이거라요. 명분 사이로. 그러니까 뭐냐 이미 뭐냐면 이 대자연에 우리가 명시를 모두 아우르는 말을 이미 뭐냐면 다윈이에요. 다윈. 그게 뭡니까? 다윈. 종의 기원에서 우리가 종의 기원에서 또 진화론을 말하고 그렇죠 바로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그죠? 더 서바이벌 오브 영어를 안 써요. SUR VIVAL 맞습니까? 서바이벌 맞습니까?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PTIST죠. 피티스트 복수는 아니죠, 그죠? 피티스트 적자 가장 적자가 적합한 놈이 그죠? 더 서바이벌 오브입니까? 더 서바이벌 추상이니까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그죠? TT가 두 개 들어가는 거 맞죠? 또 영어도 한 20년만 쓰니까, 그죠? 그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이게 적자 생존이 돼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적자가, 아이고, 한자를 안 써야 되겠다. 또 쓰면. 그 적자 생존이다. 그 결국 뭐냐면, 이 적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명시를 고르게 하는 사람이다. 명시를 고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도마뱀이 길 가는 파리를 물었다. 여기에 명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도마뱀이 이거 왜 물었느냐? 배가 고파 물었다 이거라. 그래서 가장 대자연은 뭐냐면 그 고픈 배를 죽여라. 그 고픈 배를 죽여라. 죽이되 도마뱀의 피는 흘리지 말게 하라.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명실 속에서 결국은 계속 모순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고르게 하라 이거죠. 고르게 하라. 우리가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 명실을 고르게 하여 결국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으로 결국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면은 무엇을요?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부득이하고 또 대자연의 어떤 길을 밝힌 것이며 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 뭐냐면은 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런데 인간의 감정적인 어떤 해석일 뿐이지 대자연의 법칙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뭐냐면 구름을 갑자기 끌어내리고 강물을 갑자기 퍼올려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존재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이거죠. 천지 만물은 뭐가 있다? 높고 낮음이 있다. 북이 빈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랫동안 가난할 수 없고 오랫동안 부귀할 수 없다. 이것이 부득이 오고 가는 것이라면 무엇으로 해?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순번이라는 순번이라는 거. 오늘 도토리는 내가 따먹고 내일 도토리는 네가 따먹으리. 그럼에도 뭐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은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어떤 선물을 주었고 이 생명이라는 선물과 함께 무엇이라고요?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먹이를 다 주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치어서 결국은 그 압력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자연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뭡니까 아주 우리가 조밀하게 우리가 쪼개어 넣은 것이다 한데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저런 어떤 변화다. 결국 자연이 다니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음양을 통해 끝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밝혀놓은 지극히 뭐라고요? 자연과학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서구 철학들이 여러 가지 그 철학적 사도를 거치면서 지금 눈에 우리 실용주의로 결국 이제 이 사회 구성의 모든 체제가 철학적인 어떤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결국은 전체를 설명하는 어떤 논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의 이익을 쫓다 보면 그것이 전체의 이익이 결국 실현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뭐냐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역학이나 도의 입장은 뭐냐면 그것도 크게 보면 뭐라고요? 구간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거죠. 구간의 조합에. 그래서 인생도 적어도 우리가 한 20, 30년 주기로 가만히 보세요. 북이 빈천이 이렇게 수시로 오고 가더라. 수시로. 제가 이제 역업을 한 지 한 20년 되니까 이때 북이 빈천이 오고 가는 것도 벌써 수없이 봤다요. 수없이.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을 뭐라고요? 납득시켜줘야 돼요. 또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나 부조리도 납득해야 된다. 어느 날 떼거리가 떨어져서 내 호주머니에 돈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 할 것도 없다. 사 먹을 어디 얻어먹을 데도 없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과 땅이 나를 굶으라 하는갑다. 3일을 굶었는데도 먹을 것이 이르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나를 죽으라 하는갑다. 근데 절대로 뭐예요? 대자연은 오랫동안 굶어 죽게 하지 않았다. 굶어 죽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뭐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슬이라도 받아 먹을 것이요. 내가 이슬을 먹고 산다면, 예, 낮에 이슬이 없다면 밤이슬이 내릴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음량을 가지고 좀 쪼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예, 질문 오늘 이게 좀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